분류별로 다 틀리고 그 운동 속성 따라 틀리고 뭐 이런 걸 다 해보셨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깊이는 안 가도 여기 태프가 있는 사람들은 예. 다 보잖아요. 예. 태프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럼 본인이 쪼개보고 그 운동을 자꾸 연구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힌트만 줘놨지 실제로 그렇게 상세하게는 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어줍잖죠, 이게. 관이 있는데 왜 관을 안 갔지? 그것도 결국 유용성 문제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딱 돼 있다 이거죠. 가빌주가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 팔자의 짝은 실제로 정관으로서 참 잘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반대를 한번 봐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움직여줄 관을 움직여줄 짝이 있느냐, 화가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사실은. 관지도 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일시적으로 관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유용성을 다 맞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무당식으로 자꾸 넘어가면 여자 팔자가 갑일주가 있는데, 그죠? 그냥 식상이 없으면 과부다. 왜냐? 관을 유용하여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식상은 뭐냐면 그 관을 유린하거나 그것을 움직이게 하도록 할 수 있는 짝으로서 쓴다는 거예요. 그죠? 관이 없으니 과부다 이거예요. 아닌데요, 이런. 시끄럽다, 이런. 가, 이런. 그래, 된다니까요, 진짜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관이 없어도 과부요, 식상이 없어도 과부라. 그것이, 나는 지금 짝을 잘 짓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의 유용성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하면 식상이 없으면 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자기와의 또 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갖다 항상 딱 보고, 뭔가 기립되어 있다면 그것과 그 짝을 맞출 것이 있느냐. 퍼뜩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결국 길지 않다예요. 2년을 할 수 있으면 쓰되, 길게 쓸 수 없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저번 시간에 하나 예문으로 들었던 게, 갑신, 임신, 을사, 그 다음에 무인.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갑신, 임신, 을축, 정축. 요게 하나 있고, 제가 이거 다 찾아낸 겁니다. 책 보다가. 그 다음에 갑신, 을미, 갑신, 을축, 개미. 이것도 하나 있고. 자, 이 세 개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팔자를 푼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면, 다들 해석의 기반을 갖다가 그 교경설로서 우리가 뽑는다 보면은, 그죠? 관태과의 식상의, 그죠? 다 신약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사주정설에 나와 있는데, 사주정설 114페이지인가 아마 나온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주는 중국의 재상의 사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재상이다. 그래서 뭐냐면은, 을목이 신월에 출생하고, 사주에 재관이 많아 신약이다. 그러나 월간의 인수가 일주 및 그 동기를 생조하고 있다. 시간의 정제가 인수를 극해할 듯하나 갑을목이 이를 막고 있어. 이것이 극해할 듯하나 갑을목이 막고 있어. 신금이 오행상생의 원칙에 의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인수와 정제관을 소통시키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주정설 다 갖고 계실 거니까 요 사주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정관이 왕성하여 인수가 용신인데 인수가 강력하여 사주팔자가 대길해졌다. 초년 계유대우는 지지가 유금이라
일주를 극하여 불길할 것 같으나 사주의 임수가 금을 수로 하게 하여 오히려 길하였다. 근데 그게 아까 첫째 시간에 했던 내용대로 보면 뭐냐면은 이게 을이 신과 짝을 딱 지은 거지. 그죠? 신과 짝을 지었는데 여기에 그저 사신 합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천을 귀인. 그죠? 천을 귀인.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신을 갖다가 제대로 건드리거나 인성을 갖다가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글자가 제대로 없다 이거예요. 이 합에 의해서 조금 탁해졌긴 했지만, 그죠? 이 상관은 결국 뭐냐면 관과의 조화력으로서 상관은 결국 정치력으로 쓴다는 거죠. 정치력. 그죠? 인사신 사명을 쓰면서, 자, 남자는 무슨 글자를 잘 쓴다 했습니까? 신, 그죠? 사, 신. 다 잘 쓰는 글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이 팔자 언제 망하겠느냐? 뭐가 오면 망하겠어요? 그렇죠. 인이나 축이 오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대운에서 와야 돼요. 이렇게 딱 그릇이 딱 잡힌 사람은 대운에서 와야 그것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요래놓고 공망, 형, 충 이런 식으로 해서 깨트려지는 모양이단 말이죠. 앞으로 팔자를 보면 신약 신강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물론 고전 명리에도 충실하면 좋지만 새로운 관점으로서 오늘 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장관을 했습니다. 요 팔자는 우리나라에서 장관을 한 팔자고, 그죠?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죠? 건드리는 글자가 없다 이거죠. 훼손하는 글자가 제대로 없다. 또 첩경 어느 구절에 나오는 건데, 그죠? 무엇과 짝을 짓느냐, 짝 짓는 놈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 인물만 보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 집사람이 인물만 보고 시집을 와가지고 고생을 지금 진탕하는데, 이 팔자는 뭐냐? 이 팔자도 마찬가지로, 부산 근교의 시의원 팔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신을 갖춘 걸 이걸 천관지축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천관지축을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요거를 좀 그 사주 첩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를 한 번씩 가지고서 이따가 참고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부를 해왔는데 못 받으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사주 첩경 갖고 계신 분은 안 가지셔도 됩니다. 예, 호치키스 하나당 하나씩입니다. 그 구절만 제가 워드를 쳐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예, 하나씩만 가지시면 되는데, 이걸 안 했구나. 제가 이 호치키스 한 줄 알았네. 예, 뒷면장이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호치키스 찍어 온다는 거 제가 깜빡했었네. 예. 이런 형태를 갖다가 평소에 익혀뒀다가 탁 보면 탁 보여요. 이제 다른 거 자신 없고 하여튼 을일주가 신 딱 봤다. 야, 이거 요래 딱 생겼다. 이런 뭔가가 냄새가 난다 이거죠. 딱 보면 되잖아요. 그죠? 신왕이고 신약이고 따질 거 없이. 이 팔자도 뭐냐면은 이 관과 유정한 팔자도 주로 관과 그 팔자를 가지고 관과 손을 잡고 하는, 주로 납품, 자기 사업으로 갈 때는 납품, 용역, 대리점, 인허가, 매장, 프랜차이즈 등등등등등. 이게 큰 조직과 주로 손을 잡는단 말이죠. 큰 조직과 손을 잡은 사업. 그죠? 그건 뭐냐면, 이 세 개의 속성 중에서 이제 뭔가 잘생긴 건 찾아냈는데,
이런 것은 뭐냐면 축축이 서로 무리지어서 그냥 역동성을 사업적으로 일으키지 않았다 뿐이거든요. 사업성을 일으키지 않았다. 축축으로서 무리지음으로써. 그죠? 요거는 축과 미가 서로 충에 의해서 서로 역동성으로 움직이면서 자기 사업으로 해서 납품업에 했단 말이죠. 관납을 했단 말이죠. 이 팔자는. 이는 상관성이 드러남으로써 정치력이 굉장히 강한 형태로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짝을 짓고 나서 짝을 지은 부분과 어떻게 형태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어떤 속성의 차이만 생길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팔자가 언제 물으러 오겠냐 이거죠. 축년이나 인년이 오면 물으러 온다 이거죠. 왜 물으러 오느냐? 가장 중요하게 쓰고 있는 자기와의 짝이 축의 인묘, 그죠? 인의 절지, 훼손이 되잖아요, 그죠? 이 훼손의 인자를 보면 되는데, 요런 팔자들은 이제 귀한 것이 뭐냐면, 미생신 하죠? 미생신. 다 배운 거잖아요, 그지? 천하초동에서 이제 다 배우셨던 건데, 미생신. 거기다가 축이 왔을 때 신을 입고하려 할 때 이것을 열쇠로 본다는 거죠. 미가 그 인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닥칠 수 있으나 극단에 가서 도로 풀려난다. 이렇게. 그죠? 그런 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팔자를 볼 때 그대로 다 하면 됩니다. 여기에 형제의 운을 보니까, 그죠? 형제가 월에 겁재로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평관과 유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천을 비인밖에 없죠. 지지에. 이 사람의 형은 국회의원 3선 의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운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뒤에 이제 제가 잡기술처럼 하나 가르쳐 드리면 형제의 수를 보는 방식도 이런 거라는 거죠. 육합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을이 저 뭐냐면은, 여기 이면을 갖다가 우리가 갖다 쓰면은, 여기 정이 있고, 그죠? 기가 있고, 을이 있고, 그죠? 자가 있고, 육합을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정임이 있고. 자, 그러면, 요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을 뭘로 보느냐 하면, 일종의 비신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비신, 이 비자가 이상이 됐다. 숨어 있는 신으로 봐가지고, 을과 똑같은 것을 하나, 둘, 셋, 삼형제다 이거죠. 그 살려보게 한번 하세요. 그럼 묘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드러나 있는 형태를 보고서 그 형제를 이렇게 찾기도 하고 그 뒤에 이면에 숨은 것까지 끌어내서 형제로 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육합은 뭐냐면 표리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표에 드러나 있다면은 이곳에 있는 놈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놈이라면은 저 멀리 떠나져 있든지 안에서 귀신처럼 살고 있든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뒤에 이제 쭉 하면서 확장의 논리로서 제가 힌트만 좀 드리는 건데 그런 논리로 가지고 해보시라는 거죠. 그럼 막 머릿속에 이래갖고 이런 팔자가 있으면 육합으로 다 짝을 지어보면 비견급제가 쫙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애들한테는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어른들이 조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사회처럼 형제가 다 생긴 대로 낳던 시절의 사람들은 이 방법이 아주 칠형제제 다 찍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인자라는 거예요. 제 팔자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신해에, 임진에, 경인에, 기묘시로 이렇게 생겼는데 형제의 모양을 보자니 겁재가 하나 튀어나왔는데 천간에 드러났으니 명을 쓰는 사람이고 신을 기준으로 보니 상관성을 쓰는데 그죠? 상관성의 해수가 그죠? 일종의 도문처럼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학 교수가 아니면 이런 과 중심이단 말이죠.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이 앞에서 떠드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형제의 팔자도 지금들 대부분 잘 아시죠? 병호의 신축의 경인의 정해시단 말이죠. 그 형제도 똑같은 경인일주인데 겁재가 월에 올라와 있는데 인성위 앉아 있잖아요. 그죠?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둘 다 원진의 귀문간사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다는 게 뭔가 그 형제나 집안 사람들끼리는 코드가 딱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확장의 논리를 자꾸 이제 제가 제시만 할 거고 이런 걸 가지고 실전에 써먹어 보면서 확장을 자꾸 한 번씩 해보십시오. 해보면 이게 아주 뭐 기술적인 면도 그렇지만 생각의 폭을 갖다 자꾸 넓혀나가는 어떤 중요한 틀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팔자에는 뭐가 잘생겼나 한번 보시면 대부분 잘생긴 게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이게. 그래도 뭐 하나 잘생겼다 이러면 그게 참 복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한쪽이 잘나면 한쪽이 또 허물어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돼 있으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오행론으로 넘어와 가지고 뭐냐면은 이렇게 쪼개는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 갑을 병정 요게 목이잖아요. 그죠? 목과 화. 그죠? 자르고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했을 때 토, 금, 수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큰 음양의 개념으로 쪼개면 이런 거와 똑같다는 거죠. 여기는 양. 여기서부터 토금수는 음으로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태초의 음양 개념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쓸 수도 있고, 앞으로 해석의 논리로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목일주 있습니까? 목일주들은 뭐냐면 자수성가다 이거죠. 아닌데요. 재산을 받았는데요. 시끄럽다. 그거 까먹는다고 세월 보냈다. 왜 목일주는 목일주는 뭐냐면 원래 음역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음역에서 양역으로 넘어온 것인데, 그죠? 목일주가 목일주라면은 무조건 자수성가다 이래 보면 되죠. 예를 들면 토일주가 있으면 토일주 여자가 있다. 토일주 여자. 너그 서방은 원래 아무것도 없이 장가왔네. 받았는데요. 털어먹느라 세월 보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대로 어떤 확장을 해보면 그죠? 자, 목일주의 천은 뭐예요? 토잖아요, 그죠? 토의 부치는 뭐예요? 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수가 장인이잖아요, 그죠? 장인. 그러므로 목일주가 이 권역을 넘어가려고 하면 장인이 없거나 없는 집이거나 장인이 놀거나 노시는 둥 마는 둥 하거나 이런 데라야만 그 집안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장인이 건전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탁 힘을 얻고 있다면 그 집안 문턱을 못 넘어간다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화일주다. 그죠? 그러니까 이대로 확장을 그대로 자꾸 이제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자꾸 확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화일주다. 화일주는
제 성을 뭘로 삼아요?